이른바 윤석열 그 징계를 주도했던 진짜 주인공입니다. 직권남용이 될 수가 없다라는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 그 보고서를 기록해서 삭제하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박원정 감찰 담당관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보고를 안 했다. 회사에서 전무가 어떤 사건 처리하고 나서 사장한테 보고를 안 하는 겁니다. 문서를 위조해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 밑에 있는 그 이모 검사하고 실무관이랑 이런 사람들은 우린 죽어도 못한다. 그건 불법이다. 검사장 승진 가장 1순위가 누구냐면은 성남지청장이에요. 지금 검찰과 성남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영화 아수라를 보시면은 좀 짐작이 되겠지만은 단언컨대 그 영화 아수라의 100배일 겁니다. 또 지금 엊그저께 지금 터진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남FC 관련된 사건인데, 성남FC 사건에 있었을 때 지금 박하영 차장하고 박원정 지청장 사이에서 갈등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박범계 장관도 그 부분을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 두 사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것만 제 설명만 들으면은 이 사건은 어떤 건지 이해가 될 겁니다. 박하영 검사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 글을 꽤 많이 썼어요. 월요 법창 이런 데도 글을 많이 썼고 이른바 정말 후배들이 쉽게 말해서 박하영 선배가 기소한 사건이다 그러면은 안심을 하는 공판 검사들이 안심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반대로 우리 박원정 지청장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알게 된 사건이 바로 뭐냐면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에 감당관으로 있었을 때 이른바 윤석열 감찰을 그 징계를 주도했던 진짜 주인공입니다. 심지어 이때 당시 법무부 감찰 내부 규정도 4개나 위배를 했었고, 이모 검사가 이거는 직권남용이 될 수가 없다라는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 그 보고서를 기록해서 삭제하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2020년이죠. 2020년 11월 이후부터는 자기 위에 그 유역 감찰관이 있어요. 유역 감찰관이 징계위원회에 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작년 11월부터 아무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박원정 감찰 담당관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보고를 안 했다. 이건 뭐냐면요. 회사에서 전무가 어떤 사건 처리하고 나서 사장한테 보고를 안 하는 겁니다. 사장 왜 보고를 안 해요? 그랬더니 보안상 보고 못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또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기록에 보면은 통화 내역 자료가 있어요. 그 통화 내역 자료를 들고 가가지고 윤석열 총장 감찰에 활용을 합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이성윤 중앙지검에서 그 자료를 또 넘겨줘요. 그 넘겨줘가지고 이게 간단하게 말하면요. 이게 사찰이에요. 전혀 별개의 자료를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의, 그러니까 A의 자료를 가져와서 B에 대한 어떤 뒤를 캐고 다니는 거, 그게 바로 사찰인 겁니다. 그런 일을 저질렀고 자기도 그게 문제된다는 걸 아니까 밑에 직원들에게 이 자료가 과거에 이미 벌써 원래 한동훈 기록에 붙어 있었더라고 그렇게 소급해서 문서를 위조해라고 지시를 합니다. 무려 이틀 동안 지시를 하는데 그 밑에 있는 그 이모 검사하고 실무관이랑 이런 사람들은 우린 죽어도 못한다. 그건 불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검사장 승진 가장 1순위가 누구냐면은 성남지청장이에요. 서울중앙지검에서 2차장, 3차장, 4차장이 있으면은 한두 명이 되고 거기 안 되고 다음번에 돼야 될 사람을 보통 성남지청장으로 보냅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대영전을 한 거죠. 이것만 보면 아시다시피 도대체 지금 검찰과 성남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영화 아수라를 보시면은 좀 짐작이 되겠지만은 단언컨대 그 영화 아수라의 100배일 겁니다.